네. 안녕하세요. 슈퍼달고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저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어가지고 컴퓨터를 키면 자꾸 이상한 거를 보게 되니까 컴퓨터를 절대 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네. 이렇게 오니까요. 너무너무 좋고요. 여름 너무 더운데, 저는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돈나무 만들기. 그리고 부제는 나의 가치를 극대화하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것.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제가 강의 다니면서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인가요? 얼마면 여러분을 살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몇백만 원에서 뭐 몇십억, 뭐 몇조, 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뭐 다양한 이 답변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1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거나 1시간 동안 누구의 멘토를 해준다거나 1시간 동안 누군가가 나를 초청을 해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내가 강사 섭외비를 만약에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 해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강의를 하실 수가 있나요? 조금 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팝 아트의 제왕으로 불리는 앤디 워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단 유명해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명해져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풀어내고 싶더라고요. 내 가치가 높아지면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내 가치를 높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가치성을 높이면. 그렇다면 나의 가치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하고 있고요. 저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힘들지만 방송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 제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제가 성장하고 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배우고 있어요. 왜요? 저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정말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가치성을 높여서 유명해지세요. 앤디 워홀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똥을 싸도 박수를 쳐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 가지 뭐 얘기하죠. 뭐 재테크나 보험이나 뭐 저축에 관련된 책들, 재테크에 관련된 책들을 써보면 뭐 수입의 몇 퍼센트는 뭐 저축을 해라, 종잣돈을 마련해라. 사실 여러 가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 종잣돈을 모으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죠. 때가 되었을 때 그 종잣돈이 있어야 내가 어디엔가 투자를 하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뭔가 큰 것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저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축복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정말 열심히 모은다고 해도 1년이면 1200만 원. 그 어느 세월에, 정말 어느 세월에. 네. 종잣돈을 모으는 것도 좋고 내 월급의 몇 분의 몇을 어떻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뭐 저축을 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조금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어떻게 돈을 번 수 있냐는 거죠.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돈을 좀 빨리 벌 수 있는 돈나무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마음속에 굉장히 큰 열정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과 인접한 산 중턱에 있는 샘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을 광장에 이 물탱크까지 나르는 인력거꾼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다 여기에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 꽤 높은 보수였거든요. 두 청년은 하루 종일 산 중턱에서 마을의 물탱크까지 물을 길어서 날랐는데요. 이 브루노라는 사람은 물을 길어서 나르는 일에 매우 만족했어요. 브루노는. 근데 파블로라는 사람은 달랐대요. 물을 길어 나르느라 하루 종일 고되고 일하는 것도 지쳤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해서 버는 수입에 만족할 수가 없었대요. 일은 굉장히 힘들고 다른 일들보다 보수가 높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브루노라는 사람은 이 수입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파블로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파블로는 산 중턱의 샘물에서 탱크까지 이어지는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서 더 많은 물을 손쉽게 옮기려고 했대요. 이 생각을 브루노에게 제안을 했는데 브루노는 나는 됐어. 나는 지금 이 일에 나는 만족하고 있어. 파이프 라인을 만드는 중에 일을 못하면 수입이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파블로는 혼자서 파이프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대요. 파블로가 파이프라인을 만드느라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동안 브루노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사이에 집도 사고 소도 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루노는 고된 노동을 계속한 결과 건강이 부쩍 나빠졌고요. 그로 인해서 일의 성과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는 사이 파블로의 파이프라인은 어느덧 완공이 되었고 파블로의 파이프라인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쉬지 않고 물을 마을로 계속 흘려보냈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수고스럽게 일하지 않아도 점점 더 많은 양의 물을 기를 수가 있게 되었대요. 결국 파블로는 그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단순한 노동으로 돈을 벌지 말고 돈나무를 만들으라는 거죠. 이 파이프라인처럼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돈나무. 저는 이 돈나무 만들기, 내가 아이들과 놀고 있는 시간에도 또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저는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18년 동안 방송을 해오는 이 시점에서 사실 이렇게 날이 더워도 저는 촬영을 나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저한테 일을 주지 않으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강의를 주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타인으로부터 나는 돈을 벌고 내가 직접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시스템인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방송국 파업을 하는 기간에 한 6개월 정도 정말 생으로 놀아보면서 정말 많은 수입을 얻다가 정말 수입이 0으로 치닫는 기간을 한 반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나는 아직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남이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서 그냥 놀고 있더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돈나무에 저는 시스템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집에서 놀고 있다 할지라도 내 통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시스템, 돈나무를 만들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였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소통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배웠던,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익혔던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서 내서, 사실 인쇄를 받는 게 큰 돈은 되지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부가적인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과
이 책을 쓰는 거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1인 크리에이터로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유튜브 방송이 12개월 동안 4,000시간이 넘는 방송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구글에서 이제 영상에 광고를 붙기 시작하고, 또 이 광고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스킵하지 않고 이 광고를 보고 제 영상을 봤을 때 저한테는 이제 이 광고의 수입이 이제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안에. 네, 벌써 구독자가 이제 9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루하루 이렇게 방송할 때 너무너무 설레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마 이거를 사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한 시스템으로 한 가지를 제가 생각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적성에 너무 잘 맞고, 제가 읽었던 책을 강의로 다시 풀어내면서 학습이 되고, 이게 모아지면서 또 책의 자료가 되고, 이게 이제 또 모아지면서 강의할 때 정말 너무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튜브 방송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해도 저는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이거를 이렇게 학습화하고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사실 너무 즐겁습니다. 즐거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파이프라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이 내용에서 사실 간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다뤄보고 싶은 건데요. 파블로의 선택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훌륭했죠. 파이프라인 우화를 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파블로처럼 되어라 였으니까, 뭐 파블로가 잘된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된 젊은이가 된 이야기, 가장 좋은 결말이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방향에서 이 우화를 좀 생각해 볼게요. 파이프라인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 비용과 파이프라인 설계 전문가 비용, 네, 설계를 뭐 배우는 비용이랄지, 이거를 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이거를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그 비용, 이런 비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게 너무 비싸다면 어떻게 할까? 또 파이프라인을 다 만들고 나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초기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 이런 식이라면 아마 오히려 집과 소를 사둔 브루노가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부동산 투자 등의 파이프라인을 만들려는 사람들 중 90% 이상은요,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결국 좀 아닌 것 같아, 포기하자. 이런 사람들은 돈은 돈대로 까먹고 삶의 기대치는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웬만한 직장 생활은 눈에 차지도 않는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꿈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살다가 현실을 깨닫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파이프라인, 돈나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까? 응? 그럴 리가요.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게 핵심이다. 와, 이게 핵심이에요. 자, 동기부여 책에서 드리고 싶은 핵심 꿀팁은 바로 이겁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돈나무 시스템을, 다만 그 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바로 자신의 가치를 증폭하는 것. 자신의 가치를 증폭하는 것. 당신이 직장에 매여 있건 자유롭게 창업을 준비하건 자신의 가치를 먼저 증폭시키지 않고서는 사업이나 투자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아둔 돈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월급을 올릴 방안을 찾아야 하죠. 또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어야 하죠.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 기획력과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밑줄을 딱 그은 게 있어요. 부자가 되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의 가치가 올라가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자가 되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의 가치가 올라가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직장인을 예로 설명을 하자면 월급 200만 원으로 최대한 아껴서 100만 원을 저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애초에 월급 300만 원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즉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더 아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가치를 올려서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어떻게 더 아낄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가치를 올려서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인가.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더 아낄 것인가를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더 많이 높여서 내가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스케줄이 정말 많을 때는 강의하고 방송 녹화하고 때로는 행사가 만약에 이제 겹치게 되면 제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한 제가 많이 벌 수 있는 돈이 많이 벌 수 있을 때는 하루에 100만 원 정도 벌거든요. 많이 벌었을 때. 보통 스케줄이 네, 2개 정도 있을 때는 하루에 한 4, 50 정도. 혹은 행사가 있을 때는 6, 70만 원 정도 벌어요. 하루에. 혹은 몇 시간에. 근데 사실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을 다 포함하면 사실 하루 일당으로 저는 이제 쳐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정말 밤 늦게까지 일을 해서 정말 70만 원, 80만 원 조금 못 벌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못 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 가치성을 더 높여서 시간당 이 정도의 강의료를 받는다면 내가 책을 쓰면 지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져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이 필요하고 꼭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책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과 이런 지식들을 내가 한 번 정도는 글로 좀 남겨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방송을 18년 이상 했는데 나의 노하우를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컨텐츠로 남겨볼까. 결국 이런 컨텐츠로 남겼을 때 나의 가치성이 높아지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내가 정말 돈을 아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회사원, 전문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창업가 등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하거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과감히 돈을 써라. 당장 아끼고 저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치를 높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뭘 배울 시간이 없어. 나는 너무 바빠서 안 돼. 그 강의를 들으면 그거 너무 비싸.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하고 가치성을 높여야 될 그 일에. 그런데 부자들은 어떤 일보다도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의 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언제나 배운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책도 많이 보고 좋은 강연이 있으면 그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강연이든 그거를 들으러 갑니다. 왜요? 들으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가치성을 높일 생각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통장 잔고를 보면 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성장할 수가 없죠. 월급을 200만원, 300만원 받으면, 네, 그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정말 연마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공부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대기업이나 더 큰 경쟁력이 센 곳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고, 자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조직 안에서 스스로가 사실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연봉이 높거나 정말 부자가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공부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거 독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요? 정말 책만큼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책 한 번 읽고 그냥 끝내지 마세요. 반드시 제독이 필요합니다. 제독. 저는 이렇게 책 한 번 읽으면 이렇게 저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밑줄 긋고 거기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쓰고 하거든요. 좋은 책들은 2번, 3번씩 읽고, 네, 자기 것으로 적용하고 꼭 삶에 그거를 꼭 실천해 봐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레시피가 있잖아요. 요리 레시피가 있으면 그 레시피대로만 그 양념을 넣고 요리를 하면 어느 정도 최고의 맛을 낼 수는 없지만, 레시피대로만 음식을 하면 음식 만들 수 있잖아. 어느 정도의 맛은 흉내낼 수 있거든요. 부자들이 써놓은 부자 매뉴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백만장자 뭐 시크릿, 그리고 뭐 그냥 시크릿도 있고요. 100만 불짜리 뭐 습관, 뭐 이 책도 마찬가지고, 동기부여 책도 마찬가지고요.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 매뉴얼들, 뭐 꿈꾸는 다락방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베스트셀러잖아요. 부자들만이 알고 있었던 그 매뉴얼들이 책으로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정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책은 책이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책 한 번 읽고 그냥 덮어놨을 거예요. 아니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책 접어서 다시 읽을 곳, 밑줄 긋고 거기에 막 실행하고,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도 그어놨지만 제 방에는 큰 전지를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 네, 부자가 되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의 가치가 올라가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너무 감동적인 이런 구절들이 있으면 저는 또 거기에 가서 그걸 또 적어놓거든요. 네, 어떻게 더 아낄 것인가를 연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가치성을 높여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인가를 꼭 여러분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나의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던지, 그 분야에 책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해본다든지, 블로그를 한번 운영을 해본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뭐 강연을 들어본다든지, 너무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간과 돈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결국 그게 10배, 100배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자들의 매뉴얼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매뉴얼이에요. 만약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실력을 갖춰도 당신의 가치를 회사가 못 알아본다면,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가치를 회사가 못 알아본다면, 내가 열심히 내가 행동하고 실력을 갖춰서 내 가치를 내가 높였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그만두는 게 낫대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가치성이 이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 가치성을 이렇게 못 알아준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요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한 곳에서 한 18년 정도 방송했는데요. 물론 저에 대한 이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만 그거에 대한 이런 대가, 한마디로 출연료죠.
출연료에 대한 이런 대가가 사실 풍족하게 따라오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저의 가치성을 훨씬 더 많이 알아주는 곳에 대신에 제 실력을 이제 과대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검증을 받아왔고 또 사실 여러 군데에서 저 스카우트 제의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저의 가치성을 정말 알아주는 곳에서 저는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네 저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의 가치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강의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야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 가치성을 더 많이 내가 증폭시킬 수 있을까를 꼭 물음표를 그려보시고 그거에 대한 꼭 답을 써보시고 그것을 반드시 꼭 여러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럼 여러분들 꼭 성공하는 사람 될 거예요. 부자 돼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요거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너무 끌려. 일단 유명해져라. 여기서 유명해진다는 건 나의 가치성을 높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것도 제가 벽에다 써놔야겠어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 아무튼 예,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돈나무 시스템 꼭 만드시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네, 가치성을 증폭시키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이 강의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고 늘 언제나 따르릉 TV와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최고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